양주 로컬푸드 사기와 관련해 현직 시의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의원 딸이 로컬푸드 매장에 꽃집을 차리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시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환경부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기도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방식의 산업용지를 공급합니다.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주말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운영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관련 소식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규명돼야 할 여러 의혹 중 하나는 현직 시의원과의 유착 관계입니다. 저희는 지난 방송에서 로컬푸드 2호점 매장이 시의원 종중 땅에 건립돼 종중이 매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시의원 딸이 로컬푸드 매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매장이 건립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민주당 홍성표 의원. 로컬푸드 2호점 매장이 홍 의원 문중 소유 땅에 들어서면서 문중이 매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홍 의원은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컬푸드에 특혜를 줬다거나 그 친구가 뭐 나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친구니 후배니까 만나서 밥도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됩니다. 로컬푸드 2호점에서 코너 한 칸을 임대받아 운영했던 김모 씨. 같은 매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 중엔 홍 의원의 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반찬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딸이라고? 네, 그게 홍의원 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사람은. 임차인들은 법인 측에 임대 보증금으로 최소 1,500만 원을 냈고 매출액의 15에서 20%를 임대료로 지급했습니다. 홍 의원의 딸은 법인에 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2호점에 이제 임차인이 사실은 셋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거기는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네, 그 화원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홍 의원의 개입 여부입니다. 두터운 친분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홍 의원과 로컬푸드 운영자 김모 씨. 제보자는 이 둘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간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 딸내미 꽃집 하게끔 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종 사업까지도 딸내미한테 주려고 자기가 와서 추진했었고. 홍 의원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 칸 마련해달라 그런 이야기 한 아무것도 없어.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특이해서 들으시면 돼요. 특혜를 주거나 받은 일이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할 게 없어. 특히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 이런 가운데 양주시의회 로컬푸드 조사특별위원회는 홍 의원을 참고인으로 지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다 잠적한 김 씨 부부에 대해 2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들이 불응함에 따라 최근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문을 닫으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양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관련해 양주시의회 행정조사가 연장됐습니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21일까지였던 로컬푸드 직매장 조사특위 활동을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사특위는 모두 6차례에 거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청취가 끝나면 25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23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 지자체들은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5년 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환경부에 2028년까지 개정안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방식의 산업용지를 공급합니다. 정도경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영세기업의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올해 준공 예정인 연천 은통산업단지 등 2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공공임대 산업단지의 임대료율은 3%에서 1%로 인하돼 연천 은통산업단지의 경우 900제곱미터 기준 연간 228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가 다음 달 분양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한 연천 은통산업단지는 지난달까지 전체 공정률 92%를 기록해 올 연말쯤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산단 조성에는 총 1,534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천구는 식품제조 산업을 산단에 우선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천구는 산단 조성 타당성 조사에서 산단을 통해 30여 년 동안 총 7,20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2,1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즘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론 때문에 도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동두천에 이제 캠프 모빌이라는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 미군 기지가 예전에 그 헬리콥터 그 주둔 부대였어요. 근데 이제 현대식 무기 체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현재는 군사 무인 드론 훈련 부대로 이제 명칭이 바뀐 거죠. 근데 이 드론이라는 게 일명 무인 정찰기로서 이제 대북 정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드론 자체 고성능 카메라가 이제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미군 드론의 훈련 경로가 저희 동천 시민이 사는 민간 지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주말이나 심야 시간 상관없이 다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음 피해 역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지금 미 8군 측에서는 민간 지역 운행 중에는 녹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믿고 싶죠. 그 민간 지역에는 카메라를 활성화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사인의 관계가 아닌 기관과 기관 혹은 정보 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일방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협약사나 논의를 통해 확답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 해명에 대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실제로 드론이 2차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해당 드론의 기종이 RQ-7 섀도우 200이라는 기종인데요. 2003년이나 2007년에 저희 동두천시 신천대에 추락을 한 적이 있고요. 이 기종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물론 요즘 많이 개선되고 사고율 줄었다고 하나 미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드론은 자체 결함 외에도 어떤 급격한 날씨의 변화나 그리고 어떤 조리와의 충돌 혹은 조종사의 운전 그 미수불로 인해서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민간용 드론조차 이제 훈련이 금지된 이 지역에 아무런 안전 협의 없이 드론 훈련을 자행하는 것은 반백년이 넘는 우리 한미 관계, 동맹 관계의 격을 낮추고 동맹국가의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또 국방부, 여러 곳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이 해당 기지는 드론 훈련 부대로 부적합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현재 이 캠프 모빌 구조상 드론이 착륙하는 이 비행장 바로 옆에 지하철 1호선 철로가 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운행하는 지하철과 드론 비행의 충돌 위험성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고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갈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하루빨리 대체 비행장을 찾아 완전히 캠프 모빌을 이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전 과정 중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드론 훈련에 관한 표준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 시간이나 비행 경로, 사고 시 피해와 보상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미군 드론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중앙 정부에 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달라 부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은 예방이 본질입니다. 사후 처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미국 자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민간 지역 비행 훈련이 양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깨고 있다는 사실,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지역 주민들의 생명 또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장애인 시설은 코호트 격리로 가벼운 나들이조차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붙잡힌 장애인들의 여행 발길을 경기도가 특별한 관광차로 달래줍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 관광인데요. 최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장애인 공동 생활시설. 입소자들이 들뜬 모습으로 여행 채비를 합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 착용을 하곤 열 체크부터 꼼꼼히. 차량 탑승을 마치자 손소독도 잊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 건 많지만 여행 생각에 다들 신이 났습니다. 바다 보러 가요.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일행이더라도 멀찌감치 뛰어앉는 건 필수입니다. 가는 길목길목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푹 빠진 여행객들. 예쁜 곳을 지나가면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모처럼 만의 여행이 주는 흥에 흠뻑 취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드라이브를 만끽합니다. 풍경만 봐도 좋네요. 이날은 시설을 출발해 김포 대명포구가 목적지. 예, 지금 대명포구 지나서 초지대교를 한번 건너갔다가 마침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자 갈매기와 배에게 손인사도 건네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장애인들의 무장애 관광을 위해 경기도는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 속에서 한시적으로 열었습니다. 경기 여행 누림 찾아가는 드라이빙, 쉽게 말해 무정차 찾아가는 국내 관광차로 보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최근 무착륙 비행 상품이 나온 것처럼 이 차는 경기도 구석구석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원하는 코스를 짜면 관광차처럼 달리는데 안전상 무정차가 원칙. 3시간 이내 관광지를 드라이브하면서 잠시나마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재작년에 4월 달에 어디 가고요. 그러고 안 갔어요. 나는 바다 볼 일은 전혀 꿈이에요. 물이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게 물 찬 거는 보기 어려워요. 그게 아주 감상적이에요. 원래 45인승 관광버스를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로 개조해 휠체어 8석, 일반석 21석인데 지금은 코로나19로 1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잠시나마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서비스인데 이용하신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올해는 장애인 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 버스를 빌려주거나 전국 장애인들이 경기도 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